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우 이성민이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존재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현재 JTBC에서 방영 중인 금, 토, 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성민은 서슬퍼런 순양그룹의 창립자 진양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1회 마지막에 등장한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보는 이들 압도했고 1회 첫 대사 몇 개고로 이미 캐릭터와 완벽하게 동기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꼬장꼬장한 경상도 사투리와 구부정한 자세로 실제 본인을 완전히 지운 이성민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고집스러운 인매, 압도적인 아우라로 진양철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사랑하지는 눈에 차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양가 감정과 전국 꼴찌인 자동차 사업에 대한 애틋함으로 입체적인 진양철의 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8화까지 상승 곡선을 타던 JTBC 금, 토, 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상승세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8회까지 파죽지세의 시청률로 19.4% 닐슨 코리아를 기록하고 이제 20%를 넘기는 건식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9회에 16.9%로 시청률이 내려앉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볼만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만든 변수일 수도 있고 연말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 역할의 이성민 분량이 9회에 거의 사라진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내적인 요인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실상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이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살해됐다가 회귀해 다시 수년가 막내 손자로 살게 된 진도준, 송중기, 오의 치밀한 복수극을 그리고 있지만 드라마의 힘은 진양철이라는 독보적인 캐릭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진양철이라는 인물이 그려놓은 밑그림이 있어 진도준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양철이 중요한 건 이 인물의 투영된 이야기들이 실제 재벌가의 그것과 비교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작품이 힘을 발휘했다는 데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즉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며 그 허구 속에서도 삼성, 현대 같은 실제 재벌가의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묘미를 느꼈습니다. 저건 누구 이야기라는 식의 수다가 화제로 이어지고 본방사수로도 이어졌던 것. 여기서 중요한 건 흑인물이라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즐기던 판타지가 이러한 익숙한 재벌가의 실제 이야기들을 더함으로써 중장년의 기성세대들도 즐기는 판타지로 만들어가는 점입니다. 1987년부터 이어진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을 기억하는 기성세대들은 그것이 이 드라마 속의 소재로 들어와 허구적 판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회귀물을 남다르게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당대를 겪었던 이들이라면 상상해봤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양철 회장은 이러한 판타지에 실감을 주는 현실적인 색깔을 부여하는 인물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꿈과 반도체가 미래라는 비전을 갖고 장사꾼으로서 판단해 가족도 내치는 비정한 인물. 그래서 이 인물은 대중들이 재벌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양가 감정을 고스란히 불러일으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에 끌리면서도 동시에 저들이 가진 선민의식이나
돈밖에 모르는 면면들이 주는 불편한 감정이 그래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이야기도 멱살 조이고 끌고 가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성민은 이 역할을 200% 연기해냈습니다. 하지만 한회수양백화점 진화영, 김실로 대표와 각을 세우는 진도준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성민의 분량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후에는 거의 분량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화영 대표가 만만찮은 면모로 진도준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며 그 빈 공간을 채웠지만 어딘지 진양철이 그간 드라마에 만들어낸 무게감만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검사로 등장한 서민영, 신현빈, 진도준의 관계가 조금씩 멜로 분위기와 더불어 등장한 정도, 그게 추진력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목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고 주인공은 회귀에 다시 살게 되어 복수를 해나가는 진도준이 맞지만 이 드라마의 힘은 엄연히 진양철에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복수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 허구에 현실감을 얹어주는 진양철이 살아야 드라마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1회 이성민의 열연이 극에 달하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최고 시청률인 23.9%를 갱신하며 이성민이 시청률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방송된 재벌집 막내 아들의 10화에서는 진양철이 진도준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며 순양그룹 지주회사를 맡아보겠냐고 권유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막내 손자인 진도준에게 순양그룹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도준이 정말 순양그룹을 저에게 주실 생각이시냐 라고 묻자 진양철은 피부치라 해주셔도 인정사정 봐주는 게 있냐. 순양금융그룹 저는 내게 주려 한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약스러운 게 꼭 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큰 차가 달려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2월 11일 방송된 해당 드라마의 11화에선 진양철이 코막 상태에 빠진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의 배후를 조용히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자신을 죽이려 한 배후에 장손 진성준, 김남희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진양철은 갑자기 선망 증세를 보였습니다. 진양철은 방금까지 자신의 옆에 있던 손자 진도준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섭다. 왜 나를 죽이려 하냐 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진도준이 괜찮냐고 묻자 진양철은 너 누구냐 라고 물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진도준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진양철은 연신 아니다를 외치며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애다 라며 크게 소리는 뒤 소파와 책상 사이로 숨었습니다. 진양철은 떨리는 숨소리와 흔들리는 동공을 통해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배우 이성민의 신들린 1분 연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최고 시청률 23.9% 닐슨 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 파스타, 골든타임, 더 킹투아츠, 미생,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 검사회전, 보안관, 공작, 남산의 부장들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언제나 기대 이상의 연기를 해온 이성민. 20살부터 지금까지 기억해 쌓아 올린 연기 내공은 그를 한계 없는 배우, 대체 없는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연기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라는 그의 말은 그저 겸손일 뿐.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왜 이성민이어야만 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968년생으로 올해 55세인 이성민은 1985년 연극배우로 데뷔하여 소박한 성인에서부터 극악무도한 재벌, 정치인까지 이질감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연기파 배우이며 최근 작품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 다작 배우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